오후장 반격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시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그래도 오후 들어서 이제 시장의 표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별로는 조선과 해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오늘은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 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종목들 한 가지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동양철관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강관 업체에 해당하고 6월 들어서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살짝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불확실성한 가운데 지금 동해 가스정 관련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바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동양철관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건 없지만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밝히는 부분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지금 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1선 지지를 하고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저점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도 1,000원 상당 구간에서 1,05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방어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더 이상의 하락폭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최근 거래일 동안 보여줬는데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탄력 나와줬고요.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굉장히 변동성도 강하고 좀 매매하시기에 까다로운 그런 테마성 이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동양철관에서 의지를 드러냈고 아직까지 12월 달에 구체적인 진행이 되기 전까지 좀 사항들이 나올 건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대 심리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그리고 강한 상승 탄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네, 오늘 오후장에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시세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까지 연말까지.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 테마성 어떤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동양철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예, SL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쪽으로 모처럼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반등입니다. 트레이딩 해볼 만할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5일 만에 반등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소폭 내리긴 하지만 1,300원 후반대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달러 강세는 계속 시장의 분위기도 해외 수출 쪽에 모멘텀이 맞춰 있는, 그러니까 해외 수출 쪽에 좀 사업을 진행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좀 상승 유지가 그나마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도 강한 좀 그래도 굉장히 고가권에서도 또 한 번 상승 여력이 나와주는 것을 보면 지금 현대차 IPO 관련돼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또 북미 쪽에서 지금 현대차의 위상과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좀 우호적인 환경들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램프, 차량용 램프 관련된 기업인데 이 회사는 인도 법인에 맞춰서 이제 인도에 현대차가 진출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공장도 세우고 그 움직임을 함께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그리고 미국 쪽에서 자동차 판매 호조를 같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램프 쪽에서는 또 점유율이 워낙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량으로 이쪽 관련된 기업 저는 좀 SL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독일 프리미엄 업체 공급을 통해서 또 고객사 다변화로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또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랑 좀 움직임을 다르게 했어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약간은 좀 움직임이 덜할 때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약간의 단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좀 포인트가 아닐까. 강했던 종목이 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있네요.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IPO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대한해운입니다. 해상 운송 대란이 지속되면서 이제 운임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따른 주가 측면의 모멘텀 어디까지 갈까요? 네, 일단은 대한해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해운 섹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홍해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11주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운과 조선 두 개 다 좀 비슷하게 계속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VCC 내척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매각을 했습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일회성 차익을 챙긴 부분 때문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이 VLCC 매각으로 인해서 또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부터 2분기, 3분기, 다음 분기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좋은 실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해상 운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비교적 좀 덜 받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운주들 중에서 다른 쪽에서 이제 배를 빌려서 이용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좀 짧게 맺는 기업이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계약을 좀 길게 맺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후자 쪽에 대한해운은 좀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좀 거래량 어느 정도 실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오늘 상승 탄력을 조금은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만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홍해 사태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권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보다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가격 위주로요. 네, 오늘의 탑픽주는 SL이고요. SL 다시 한번 좀 단기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최근 47,650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인 4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은 46,5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심 저격 시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장까지 자산보호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